물리학원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는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바로 저번 시간에는 힘이 무엇인지, 알자 힘을 어떻게 구하는지 공부했습니다. 이제 이 둘을 묶어 힘과 운동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뉴턴 운동 법칙입니다. 뉴턴 운동 제1법칙은 관성의 법칙이라 불립니다. 물체에 작용하는 힘들의 합, 알자 힘이 0일 때 물체는 운동 상태를 유지합니다. 정지했던 물체들은 그대로 정지하고 운동을 하던 물체들은 속도가 변하지 않습니다.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지한 물체나 등속도 운동하는 물체가 있습니다. 이 물체에 작용하는 알자 힘은 얼마인가요? 맞습니다. 바로 0입니다.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으로 물체에 작용하는 힘들을 다 나타낸 후 방향을 고려해서 더합니다. 그리고 알자 힘이 왜 이렇게 되는지 추리해보면 물체에 작용하는 각각의 힘들의 색이나 방향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 퀘스트 9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력의 크기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작년 통합과학 시간에 질량을 이용해 중력을 구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불의의 사고를 당해 작년을 기억을 잃은 학생들을 위해 살짝 얘기하자면 지표면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은 질량과 중력 가속도 10m/s 제곱을 곱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질량이 3kg인 물체에는 30N의 중력이 작용합니다. 질량이 65kg인 물체에는 650N의 중력이 작용합니다. 쉽죠? 여기에서 제1법칙의 부재인 관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작년 통합과학 시간에 안전벨트 관련하여 관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기에서 또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이것까지 잊어버린 학생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모든 물체는 자신이 운동하는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가집니다. 이를 관성이라고 부릅니다.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하려 하고요.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운동하려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버스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기술의 한계로 버스 위에 사람을 올려놓은 것이니 절대 따라하지 맙시다. 버스가 급출발을 할 때 우리들의 몸은 원래 상태인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우리 몸이 공중에 떠 있지 않기 때문에 버스와 붙어있는 발은 버스에 따라서 앞으로 이동하지만 몸은 제자리에 있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몸이 뒤로 쏠리게 됩니다. 정지했던 물체가 정지하려는 성질, 정지 관성입니다. 버스가 급정거할 때는 우리의 몸은 원래 상태인 운동을 유지하려 합니다. 발은 정지하지만 우리의 몸은 앞으로 이동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몸이 앞으로 쏠리게 됩니다. 운동하던 물체가 계속 운동하려는 성질, 운동 관성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물체가 관성이 클까요?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크고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기 어렵습니다. 사실 질량이라는 말 자체가 관성의 크기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관성 질량이나 중력 질량이라는 말을 인터넷에서 검색해 봅시다. 이 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에서는 잠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정지에 있는 질량 1kg 정도의 노트북을 움직이는 거 쉽습니다. 하지만 1000kg이 넘는 자동차를 밀어서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야구에서 투수가 포수에게 100g짜리 공을 시속 100km로 던집니다. 숙달된 포수라면 공을 쉽게 잡아서 멈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0kg이 넘는 자동차가 시속 100km로 달려옵니다. 세계 최정상의 포수라도 이 자동차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이 법칙은 가속도의 법칙이라 불립니다. 1법칙과 달리 R자임이 0이 아닐 때 물체의 운동 상태는 어떻게 될까요? 저번 시간에 살짝 R자임이 0이 아닌 경우가 나왔었습니다. 바로 이 영상입니다. 중력이 공기저항보다 크기가 컸기 때문에 R자임이 0이 아니었죠. 물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속도가 변화합니다. 여기에서는 빠르기, 속력만 변화하지만 운동 방향이 바뀌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전에 속도 변화를 멋있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바로 가속도입니다. 그렇다면 가속도는 어떤 변인들에 따라서 달라질까요? 또 어떻게 달라질까요? 첫 번째 변인은 R자임입니다. 여기 똑같은 질량의 물체 두 개가 있습니다. 이때 가해지는 R자임이 크다면 가속도의 크기가 커집니다. 두 번째 변인, 질량이 있습니다. 똑같은 R자임이 가해집니다. 질량이 큰 물체는 운동 상태 변화를 더 싫어할 테니 가속도의 크기가 작아지겠죠.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질량이 M으로 동일한 3개의 수레가 있습니다. F에 R자임이 작용했더니 가속도의 크기가 A입니다. 2F에 R자임을 가하면 가속도의 크기가 2A입니다. 3F에 R자임을 가하면 가속도의 크기가 3A입니다. 규칙성이 보이나요? 가속도의 크기는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에 비례합니다. 와우.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질량에 따라서 가속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봅시다. 세 상황 다 F에 R자임이 작용합니다. 질량이 M일 때 가속도의 크기는 A입니다. 질량이 2M일 때 가속도의 크기는 2분의 1배가 됩니다. 질량이 3M일 때 가속도의 크기는 3분의 1배가 됩니다. 규칙성이 느껴지나요? 가속도의 크기는 물체의 질량에 반비례합니다. 와우.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내용들을 정리해 봅시다.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이 0이 아닐 때 속도가 변화합니다. 이때 가속도의 크기는 R자임의 크기에 비례하고 질량에 반비례합니다. A equal M분의 F. 이걸 R자임으로 묶어주면 F equal MA가 나옵니다. 바로 이것이 물리학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이자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킹-갓 이론 뉴턴 제2법칙입니다. F는 MA라고도 할 수 있지만 F equal MA가 좀 더 세련된 감성이 느껴지죠. 있어 보이고 싶은 학생들에게 추천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F equal MA를 이용해 수많은 물체의 운동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실수하기 쉬운 두 가지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F 머리 위에, A 머리 위에 보이죠? F와 A는 벡터입니다.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F는 그냥 아무 힘이 아닙니다. 중력도 아니고 수직항력도 아닙니다. 어떤 힘인가요? 바로 R자임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잊어먹고 넘어간다면 뒤에서 배우는 운동량과 충격량, 일과 에너지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꼭 여러분들 여기서 메모를 하고 별표를 쳐 놓읍시다. 드디어 뉴턴 운동 제3법칙입니다. 1, 2법칙은 힘의 효과, 결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3법칙은 힘의 근본, 원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작용, 반작용 법칙입니다. 먼저 작용, 반작용 법칙은
이 세상의 모든 힘들이 작용과 반작용이 함께 존재하는 상호작용이라 이야기합니다. 만약 A와 B에 작용하는 힘을 작용이라 하면 반작용은 B가 A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아래 그림에는 대표적인 사례들이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달이 지구를 당기는 힘의 반작용은 지구가 달을 당기는 힘입니다. 로켓이 가스를 미는 힘이 작용이라면 반작용은 뭘까요? 바로 가스가 로켓을 미는 힘입니다. 이 힘으로 로켓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노가 물을 미는 힘의 반작용은 어떤 힘일까요? 바로 물이 노를 미는 힘입니다. 이 힘에 의해서 배가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것도 멋있게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더 이상 힘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젊었던 선생님이라면 가능했을 텐데 세월의 흐름이 참 야속하네요. 내년에는 꼭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 두 물체가 아닌 세 물체가 존재하는 시스템을 살펴봅시다. 일명 상호작용 책상이라 불리는 유명한 소재입니다. 여기에서 책상 위에는 물체가 정지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 이 중력의 반작용은 무엇일까요? 생각해 봅시다. 아직 개념 이해가 부족한 학생이라면 책상이 물체를 미는 힘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A와 B, B와 A 관계가 성립하나요? 아닙니다.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 책상이 물체를 미는 힘은 모두 물체에만 작용합니다. 즉, 작용과 반작용이 아닙니다. 참고로 두 힘이 더해져서 알짜 힘이 0이 되기 때문에 이 물체가 정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관계를 힘의 평형 관계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반작용은 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물체가 지구를 당기는 힘입니다. 물체와 지구, 지구와 물체, 둘이 서로 작용하는 상호작용입니다. 작용, 반작용 법칙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작용과 반작용은 서로 방향이 반대이고 크기가 동일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원리를 운동 분석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질량이 65kg인 선생님은 지금도 매 순간 지구에 힘을 가하고 있습니다.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중력의 반대 방향인 위쪽이겠죠.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에게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와 같습니다. 약 650N입니다. 뉴턴 운동법칙 개념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문제를 적용해보며 연습해볼 시간입니다. 각각의 물체의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린 뒤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을 적용해봅시다. 오리엔테이션에서 물리학 1은 처음 경사가 급한 산 같은 과목이라 했었습니다. 드디어 그 경사가 시작됩니다. 8쪽에 나와있는 퀘스트들은 아직 처음인 여러분들에게 많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선생님이 방법을 알려주긴 하겠지만 지금 문제와 씨름하며 고생한 여러분의 경험이 가속도를 높여주는 알짜 힘이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쌍방향 수업이 있는 거 다들 알죠? 선생님은 방을 만들어서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영상이 끝나고 여러분들 온라인 클래스 라이브로 들어오고 먼저 이 영상을 본 친구들은 학급 단톡방에 올려서 다른 친구들도 잊지 않고 출석할 수 있도록 도와줍시다.